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오늘도 역시 치과개원의 조상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가 시린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주로 이제 잇몸 질환과 충치 이렇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치경부 마모증을 다루는데 이게 또 그렇게 이가 시린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면서요? 네. 치경부가 이제 치관하고 치근하고 중간 부위라 그래서 치경부인데 그쪽에 치아가 많이 패이게 됩니다. 결국 치아가 패인다는 거는 안에 있는 신경하고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극에 민감하게 되고 시린 증상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왜 발생되느냐 이제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씹혀서 패이는 것도 아닌데,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범랑질은 격자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깨집니다. 근데 격자 구조가 힘을 받는 데서 깨지는 게 아니라 요 뿌리 끝 쪽에 끝나는 부위에 격자 구조가 끝나는 데서 힘이 전달이 돼서 결국은 고기가 그 부분이 패이게 되는 거거든요. 범랑질의 거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 그래서 잇몸이 내려가서도 고비가 시리게 되지만 또한 패이게 돼서 시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랑질과 상아질이 만나는 그 부분이 패이게 된다. 상아질은 범랑질만큼 강도가 강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치수하고 이제 자극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극이 노출되면 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이게 치경부가 닳아서 이가 시릴 수 있다, 이건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이런 경우에도 양치질을 열심히 하면 개선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패이기 시작할 때는 양치질로 어느 정도 시린 게 줄어들 수 있지만 계속해서 더 파여지게 되면 결국은 신경하고 거리가 계속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패이는 정도를 봐갖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패인 경우는 양치질로 좀 지켜보면서 경과를 좀 보시고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패이는 느낌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좀 때우는 치료, 즉 충전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충전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패이게 되는 정도가 심해서 신경에 직접적으로 닿을 정도로 패이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패이게 되면은 이 치아 구조가 약해지게 돼서 부러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계속 닳아서 심한 경우 보면.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예의주시해서 관찰을 한 다음에 심한 경우는 반드시 레진이라고 하는 열 전도율이 낮은 충전 재료로 때워 주셔야 됩니다. 레진은 저희가 이제 충전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보험도 되는 좋은 재료다. 물론 이제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었는데 여기서도 그게 쓰이네요. 그러니까 레진이 만 12세까지는 보험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보험이 안 돼서 이제 성인의 같은 경우 레진의 치료는 비보험 진료이긴 한데 모든 치아를 다 때우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요. 증상이 심한 치아에 한해서 일단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경부 마모증 같은 경우는 이 분노의 양치질, 이 가로로 막 양치질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이 이 옆쪽 면에서 패이기 때문에 칫솔질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칫솔질에 의해서도 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아질은 이 외력에 의해서도 조금씩 깨져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씹는 힘이 강할 때 옆에서 패이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합력에 의해서 패이게 되는 것이지만 양치질에 의해서도 좀 가속화될 수도 있기도 하고 결국은 교합력과
이 양치질 이것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한 양치질이 모든 원인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옆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또 치아 폐이게 되는 원인일 수 있으니까요. 아래는 아래에서 위로, 가르쳐 주신 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네. 양치질을 하는 법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네, 이 치아가 마모되면 네, 이가 시린 증상 말고 또 다른 증상이 있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아 마모증이 치경부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씹히는 면에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딱딱한 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이갈이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이 씹히는 면에서도 치아 마모가 일어나게 돼서 네. 범랑질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그게 영원히 안 깨질 수는 없거든요. 네. 그것도 강한 힘과 지속적인 힘이 쌓이게 되면 범랑질도 갈리게 되고 범랑질이 갈리게 돼서 밑에 있는 상아질이 나타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패이게 되죠. 네. 범랑질은 굉장히 경도가 높아서 네, 이 우리 신체 조직 중에 가장 강한 네. 부분이다. 네,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네, 범랑질이 갈릴 정도면은 강한 거죠. 네. 씹는 힘이 강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범랑질하고 범랑질이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갈려요. 그러니까 위에 치아든 아래 치아든 한쪽만 갈리는 게 아니라 네. 양쪽 치아가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물론 강도가 세서 잘 깨지거나 마모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누적되면 그것도 닳아서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사진을 보니까 좀 충격적인데 네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 사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윗니의 이 잇몸 가까운 부분은 저게 치경부 네. 마모죠? 예, 위치아의 잇몸 쪽에 패인되는 치경부 마모증이고요. 네. 이분은 치경부뿐만 아니라 교환면에서도 네. 마모가 상당 부분 일어나서 치아가 주저앉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딱한 거를 즐겨 드시고 씹는 힘이 강하셨던 분인데 이 위에 교환면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웅덩이처럼 이렇게 패이게 된 양상도 보이고 또 정면 사진 보면 치아가 많이 깎여져 나간 사진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거든요. 원래 치아가 저렇게 작았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젊었을 때는 정상적인 긴 치아였겠죠. 네. 근데 씹는 힘이 계속 과하게 누적이 되면서 치아가 닳아지게 되고 그 범랑질이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아질은 더 많이 패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치아가 주저앉은 모습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치경부 마모 같은 경우는 레진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런 경우 교합부가 마모되는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죠? 저런 경우는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흔히들 생각할 때 치아를 씌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보철물도 교합력을 이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 모든 치아에서 치아 마모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치료 방법이 아주 제한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이갈이가 심하다든지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꽉 깨물거나 이갈이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그거를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불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근데 딱딱한 거나 질긴 음식 이런 거는 피하는 거는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서부터 식습관을 좀 바꿔 나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치경부 마모증과 이제 교환면 마모증, 네. 그러니까 치아 마모증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사진들을 보니까 이게 평소에 조심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예방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사실 잇몸이 안 좋거나
충치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갈려나가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가 너무 좋으니까 네. 충치도 안 생기고 이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가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세상은 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나 잇몸 질환이 없는 분은 다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대로 또 씹는 힘이 강해서 이렇게 마모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거든요. 아, 그럼 저런 분들은 충치도 없고 잇몸도 좋아서 그렇죠. 내가 이제 치아 건강은 자신 그렇죠. 있다 이런 분들인데 네. 저런 문제가 또 생기신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을 자만하면 안 되고요. 항상 조심하고 건강에 안 좋은 습관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치아 건강에도 또한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런 분들은 아까 이제 교합력, 씹는 힘이 되게 강해서 저렇게 된다. 네. 그러면 뭐 이를 갈아서 그렇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마우스 피스라고 하나요? 그런 네. 거를 뭐 끼는 네. 게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치아가 너무 많이 갈리거나 또 그 과도한 힘에 의해서 턱관절이 많이 아픈 경우 그런 경우는 그 교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안에 이렇게 스플린트, 마우스피스 같은 것들을 착용해서 교합력을 조금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턱관절에 대한 무리를 조금 감압시켜준다든지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치아 마모나 이 씹는 힘은 조절되기가 쉽지 않아서 네. 치과 질환 중에서 가장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네. 단단한 음식, 질긴 음식 예. 이런 건 안 먹는 거 이것도 네. 좋은 예방책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견과류 같은 거, 사탕 딱딱한 거를 아그작 씹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좋다고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습관들을 나이가 들면서 좀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막 더울 때 얼음 막 씹어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네. 안 되겠네. 네, 얼음도 굉장히 씹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과 개원의 조상현 원장님을 모시고 치경부 마모증과 다양한 치아 마모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